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주어진 조건 하에서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는 것보다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가 더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가정은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이제 20%로 설정했던 것이고요. 이자율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기업의 그 이직률이 20%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결과에서 보셨던 것처럼 턴오버 레이트나 혹은 뭐 우리가 이걸 1 마이너스 턴오버 레이트 혹은 1 마이너스 퀴트 레이트는 이제 리텐션 레이트라고도 불렀으니까요. 리텐션 레이트 좀 변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는 혹은 기업은 해고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밑에서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두 유형의 지원자들이 동일한 생산성을 갖는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대 생산성이겠죠. 매 기간마다 기대 생산성이 동일하다면 그리고 해고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매 시점마다 발생하는 이윤의 기대값 혹은 생산성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확인했듯이 그 세이프 워커의 경우에는 항상 10만 불을 생산성입니다. 넷 레비뉴 기준으로 10만 불을 세이프 워커는 제너레이트하고 리스키 워커는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10만 곱하기 2분의 1이었고요. 그 다음에 30만 2분의 1의 확률로 30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면 계산해 보면 정확히 10만이 되겠죠. 이게 마이너스 5만, 이게 15만이니까요. 15만 마이너스 5만 하면 10만 두 유형의 지원자들의 기대 생산성이 같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앞서 가정했던 몇 가지 가정들이 바뀐다면 가정을 조금씩 완화를 할 텐데 혹은 우리가 앞에 베이스 시나리오에서 가정했던 여러 가지 값들이 있죠. 턴오버 레이트라든가 뭐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든가 이런 값들이 바뀔 때 혹은 리스키 워커의 생산성, 그러니까 레몬일 때의 수입과 피치일 때의 수입이 조금씩 바뀐다면 또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베이스 케이스에서 우리가 가정했던 몇 가지 가정들이 바뀐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올라간다면 우리가 지금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20%로 설정을 했었는데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만일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와 여기다 그냥 리스크라고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를 우리가 스프레드시트에서 비교했을 때는 리스키 워커가 더 컸었는데요. 만일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20%에서 더 상승한다든가 혹은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0%에서 20%로 만일 상승한다면 물론 이게 우리 베이스 케이스긴 하지만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 이윤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이프 워커도 어떻게 되냐면 하락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리스키 워커로부터 얻는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가 더 많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간단한 예를 보시면 우선 리텐션 레이시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리스키 워커든 세이프 워커든 이제 회사를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회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퀴트 레이트 혹은 뭐 턴오버 레이시 0%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디스카운트 레이시 0%라고 한번 해보죠. 그렇다면 오늘의 $10,000는 내일의 1년 뒤에 $10,000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나눠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시 0%일 때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는 첫 번째 해에 이게 이어 원이고요. 첫 번째 해에 50, 두 번째 해에 50 발생하고 세 번째 해부터는 만약에 리스키 워커가 레몬이 되면 내보내면 되니까요. 이제 125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차년도까지 year 10에 가면 125. 지금 우리가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0%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단순 합을 하면 된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게 우리 베이스 케이스인데요. 이 베이스 케이스에서 20%를 가정을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첫 해에 50, 두 번째 해에 50인데 디스카운트 레이트 20%니까 1 더하기 0.25 나눠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에는 똑같이 125인데 디스카운트 레이트 20%니까 1.2로 나눠주면 1.2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곱으로 나눠주면 3차년도의 가치가 이렇게 한 번 나눠주면 2차년도의 가치와 같아지고 한 번 더 나눠주면 이제 1차년도의 가치와 같아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다 적용을 해주면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디스카운트 레이트 0%일 때와 디스카운트 레이트 20%일 때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각각의 텀이 1보다 작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분의 1은 1보다 작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곱한 것도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은 값을 제곱하면 반드시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1보다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값들은 위에 있는 값들과 동일하고요. 125, 125. 그런데 각 텀마다 1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곱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얘가 1, 얘가 2라고 했을 때 당연히 1의 값이 2의 값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 0%일 때 리스키 워커로부터 얻는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가 디스카운트 레이트 20%일 때 기대이윤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레이트 20%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 세 번째 30%라고 하고 계산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엑셀에서 한번 결과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요. 우선 의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리스키 워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시점이 끝난 다음에 만일 피치면 옵션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권리 행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레몬이면 그냥 내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피치인 경우에 3차년도부터 비교적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키 워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베네핏이라고 하는 편익은 비교적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편익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현재로부터 먼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높아지면 미래의 가치를 더 많이 할인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가 아니라 30%가 된다면 이 각각의 텀들을 1.3의 제곱으로 나눠주고 10차년도의 경우에는 1.3의 9승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래 가치를 더 많이 할인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얻게 되는 기대 이윤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